자, 두 번째 시간 수업할게요. 자, 두 번째는 보면 큰 6번에 가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7번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보조원.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한번 둘이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요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요 그림을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으면 항상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 해야 하지 않아야 될 일,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요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칭 6조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럼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도 많아요. 그런데 혼자 근무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고중에 가보면 소속 공인 중개사이거나 아니면 중개보조원이.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갖고 딱 따져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런 얘기. 요걸 갖고 지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 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47쪽이에요. 자, 47쪽에 가보면, 자, 중간쯤에 47쪽의 중간에, 자, 중간에 가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요거 읽고 질문할 거예요. 요거 읽고 질문할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제일 중요한 단어가 포함이에요. 포함.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때 수행.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냐면 보조예요. 요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때 질문을 요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요거를 물어요.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7번을 봅니다. 7번. 중개보조원이라면, 자, 첫 글자가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는 건 똑같아요. 아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뭘 해요? 보조. 자, 보조. 자, 그럼 여기까지를 이제 밑줄을 딱 쳤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지 않습니다. 저를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책 볼 때는 책을 보라고 하고 책 보지 마라고 할 때는 책을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건 답이 다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그럼 책 보면 다 알아. 그럼 책 덮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책을 덮을 것에 대비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머리를 자꾸 쓰면 저처럼 머리가 어떻게 돼요? 허해져.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면 저처럼 머리가 다 허해져요. 다 농담이에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머리가 허연 거는 때가 되면 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요 두 사람을 단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좀 더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단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요 단어 안에 공인중개사, 그렇죠? 그 자격증이 있다. 자, 그리고 갈로 열고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됐어요. 아까 요 포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 말이.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다. 그죠? 없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글씨를 얼마나 잘 봤느냐를 보는 거예요. 글씨가 있나 없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수행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밑줄 끄라 그랬잖아. 근데 중개보조원에는 수행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중개 보조원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표에서 답이 다 있는 거야. 요 표에. 그 긴 말이 요렇게 정리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이게 자격증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쉽게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수행에는 야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수행을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조는 두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자격증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수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수행이 뭐냐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말을 갖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책에 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갖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 있는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에게 모든 행위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요 중에서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죠? 이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아. 그렇죠? 이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해. 그래야 돈 받잖아요. 자, 그러면 계약서만 작성할까? 또 뭘 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옷 사러 가면 옷가게에 있는 사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아우 사모님 이 옷은 잘 이뻐서 잘 어울려요. 아우 사모님하고 너무 멋지게 잘 조화가 돼요. 얘기하네. 하죠.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라고 한다고? 확인 설명이라. 설명 안 하면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계약서를 쓸 때 요 계약서만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뭔가 또 나누어져요. 여기는 확인 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에 있다 없다를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뭐라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래.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에요. 요 일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사고 파는데 계약서 작성 안 하면 위법이에요. 물건 사러 왔는데 설명 안 하면 위법이에요. 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에 담아서 여러분한테 나누어줘야 돼. 이거 나눠주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자, 그런데 요 중요한 요거를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느냐,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일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님이 외쳐놨어. 요거야.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소위 말해서 책에 있는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은 다른 말로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법에 있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이 배우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요거를 할 수 있다. 야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집도 사보고 집도 팔아보고 이래 하다 보면 땅도 사고 땅도 팔다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 걸 볼 수도 있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도 있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걸 볼 수도 있어. 그러면 가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런 질문은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하라고 돼 있어, 못하라고 돼 있어.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잡히면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 어떡하냐고? 그건 이렇게 제가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수많은 게 궁금한 게 많아. 현실에서 그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돼. 자, 우리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 규정속도를 딱 지켜야 돼요. 신호등이 딱 있으면 이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설령 신호등이 없어도 일단 정지를 해야 돼. 서행을 해야 돼. 딱 섰다가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속도도 조금 위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만약에 깜빡깜빡 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잡히면 위법이에요. 안 잡히면 그뿐이에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원래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요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의무는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이거 틀리게 낸다면 이걸 하여야 한다 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야는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야는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수행. 자, 보조는 도와주는 것을 보조를 해요.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알겠는데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법인의 사원은 뭐고 법인의 임원은 뭐냐? 이게 또 이제 궁금해. 요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아까 했던 말인데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친 말은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고용인. 야들은 고용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배울 텐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가보면 자, 법인은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자, 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기는요, 회사에는 주식회사에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 주식회사에 가보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아무나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높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부장이 높은 사람인데 부장은 아직 높은 사람 아니에요. 자, 임원위에 가면 이사, 상무, 정무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부르면 야를 뭐라 하냐면 임원이라. 주식회사는 누구냐면 임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가면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가보면 유한책임 사원, 무한 책임 말하고 사원. 요 사원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고용인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고용인은 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원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평직원을 그냥 사원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원 임원은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주식회사의 높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요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대표자.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여기 있는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용어의 정의상 야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야들 둘이를 절대로 여기 있는 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고용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교재로 가요. 자, 교재로 가서 47쪽에 큰 6번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위에 설명 다 해드렸고 양갈로 2번 밑으로 내려와서 업무 범위 동그라미 1번에 중개 업무에 뭐라고 나와요? 수행.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중개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도 할 수 있고 확인 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도 뭐라고 나와요? 작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하야 한다가 아니라고요. 자, 2번 중개 업무의 보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8쪽. 자, 48쪽에 7번에 가면 중개보조원. 자, 아까 용어는 바꿔 동그라미 1번 업무 범위.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 대상물로 확인 설명 등의 중개 업무를 뭐라고 나와요? 수행할 수 없다. 자, 현장 안내와 일반 사무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할 수가 있다. 이건 뭘로 표현돼요? 보조. 자, 동그라미 2번 중개보조원도 고용인에 해당되므로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자, 요건 뒤에 가면 우리가 고용인에 가보면 배워요. 자, 여기 있는 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면 일을 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냐면 고용신고를 해야 돼.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무소를 그만둬요. 그만두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돼. 이건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 자,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작년도가 아니죠. 작년도가 아니죠. 며칠 전에 시험을 본 시험 문제예요. 이게 28회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답을 달면 안 돼. 답 달면 다음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용어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는 거. 지금은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교재를 순서를 바꾸어서 20쪽으로 갑니다. 20쪽. 자, 우리 책에는 20쪽에 이제 법 제3조가 나와 있어요. 자, 중개 대상물이. 자, 중개 대상물은 아까 우리가 법 제3조에서 봤어요. 첫 번째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그런데 재산권 및 물권에 가보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하고 나왔다.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사이의 관계.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야 될 실익이 없어요. 이거는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알아져요. 자, 여러분들이 봐봐요. 우측에 가서 우측에 21쪽에 가봐요. 자, 21쪽에 가봐요. 자, 21쪽에 그림을 봐요. 자,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토지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뭐가 돼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개 대상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걸 갖다가 갑과 요 토지 갑 소유예요. 갑 소유를 갖다가 을한테 요걸 갖다가 매매를 했어요. 자, 매도를 하면 요 사이에서 중개 대상 권리에는 이게 뭐가 되면 소유권이, 이게 매매가 되었으니까 이게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고? 중개 대상 권리. 자, 그러면 우측에 가면 대상행위예요. 대상행위는 야들 둘이 사이에 여기 뭐가 일어났어요? 매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토지를 갖다가 요 아들 둘이한테 매매를 하는 것은 요거를 갖다가 대상행위라고 하고, 권리는 야의 권리를 야한테 팔았으니까 뭐를 판 거예요? 소유권을 판. 그래서 이거는 대상물이다, 대상권리다, 대상행위다. 이건 구별할 실익이 없어요. 그냥 토지를 매도하면 요런 뜻이다라는 정도만 돼요. 자, 중개의 대상물로 판단 기준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양갈로 3번에 가보면 22쪽에 가서 토지와 건축물로 뭐라고 나와요? 구체적 사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요걸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설명을 하고 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토지. 자, 토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이 뭐예요? 밭전. 지목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논. 그 다음에 과수원도 관계없어요. 임야여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 대지, 아무 관계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토지. 이걸 토지라 그래요. 요거예요. 자, 이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 단위는 필지 단위. 거래 단위. 야, 이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우리 젊은 친구.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를 대충 얘기해봐. 울산시 무슨 구? 남구. 자, 무슨 동? 몇 번지? 대충 뒤에 내가 틀려도 괜찮아. 모르면 아무 번지라 불러. 81번지. 옆에 가면 82번지. 여기로 가면 여기 83번지야. 요 81번지를 갖다가 몇 필지냐면 한 필지라 그래요. 요거 두 개를 같이 말하면 몇 필지? 두 필지. 요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세 필지. 이 거래 단위는 이게 필지 단위예요. 이게 필지예요. 그냥 이것도 다음에 또 배워. 이게 필지예요. 거래는 필지 단위가 거래가 돼요. 거래 단위가 필지예요.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요 매매를 할 때는 필지밖에 안 돼요. 필지의 일부는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요 한 개의 전체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필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필지 단위가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땅이 이게 81번지가 이게 시가가 몇 억이냐면 100억짜리예요. 잘 봐야 돼요. 100억이에요. 여러분들 100억짜리 땅을 갖고 있어요. 100억짜리 땅을 갖고 있다 해서 집에서 돈이 항상 여유 있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100분의 1로 그린 거예요. 이 땅에 100분의 1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여기에 100분의 1에만 미칠까요? 저당권이 전부에 미칠까요? 뭔 말인지 모르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뭐 울산에서 대충 4억이면 아파트를 사는 것 같아요. 자,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 4억짜리 아파트에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서, 그러면 요 크기를 따지면 현관만 딱 위치가 돼. 현관에만 저당권이 미쳐, 전부에 미쳐. 전부. 뭔 말인지 알겠죠? 요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를 할 때는 필지의 단위예요. 이 저당권도 뭐가 되느냐면 저당권도 필지 전부에 미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돼요. 왜 옆을 쳐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돈 1,000만 원을 미쳐도 전부에 다 미친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의 일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요 토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 배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매매나 저당권은 필요 전부에 대해서만 단위가 되는 것이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요 토지의 뭐에 관해서요? 일부에 관해서 가능. 요거는 매매와 저당권은 뭐예요? 전부. 여기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뭐가 돼요? 일부도 가능. 전부도 당연하게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 이게 지상권이 무엇인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이거는 무슨 시간에 된다고? 민법. 그래서 맨날 민법 공부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는 이거는 다른 교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 오로지 민법 교수님만 얘기해. 그러면 지상권 쉬운 걸 하나만 얘기해 볼게.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한테만 물어볼게. 지상권이 뭐야? 어? 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와, 죽인다. 그죠? 그럼 쉬운 얘기하면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만한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가는 거야. 고속도로를 가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커브가 딱 틀어져. 여기에 커브를 딱 트는 순간에 요 산이 딱 보여. 여기다가, 아이고, 요거 아니다. 그림 잘못 그렸다. 아는 그림이 요거밖에 없어서 그래. 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울산 부동산 법학원하고 뭐 보여? 광고 땅. 이게 땅의 일부를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렇죠? 지역권도 있어. 지역권. 이거 그 민법 교수님한테 배워야 돼. 어설프게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지 일부에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에도 되고 일부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매매는 일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필을 하면 가능해요. 그건 또 다음에 배우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토지에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걸 배우는 거야.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뭐예요? 자,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죠. 그렇죠? 이 반대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의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응? 건물 맞아요. 근데 건물은 여기 따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걸 구별해 놓는 거야.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내놓는 거야. 붙어 있는 거 중에 그래도 좀 있을 만한 거. 담장, 교량,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물. 근데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건축물로 가요. 이 건축물은 민법상의 건축물에 한정된다. 자, 민법상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이제 건축물, 이게 우리가 있는 게 이게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 세 개가 있어야 건축물로 봐요. 요 세 개가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까? 그 지붕. 이게 집에 가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게 하는 지붕. 자, 집이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벽. 그걸 주벽이라 그래.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기둥. 아니, 기둥 없이 주벽이 있을 수가 있는가?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뼈대. 굵은 거. 이거. 요게 있어야 민법상의 건축물.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쓰면 건축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건축물은 이렇게 되는데,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도 건축물이에요. 자, 이것도 건축물로 보고, 신축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로 봐요. 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장래에 건축물도 건축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래의 건축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 건축물, 신축 중인 건축물, 장래의 건축물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기존 건축물은 우리가 현재 지어놓은 건물은 기존 건축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기존 건축물이에요. 중개 대상물이 되어요. 자, 이 건축물은 요건 다시 공부할 거예요. 자, 이거는 등기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따지지 않아요.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허가를 받았느냐, 무허가냐, 무허가 아니냐, 허가 여부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요것만 해당이 되게 되면 이거는 건축물로 보나. 미등기 무허가는 따지지 않는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장래의 건축물이에요.
이 장래의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분양권이에요. 하나는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은 분양권이 뭔지 몰라도 돼. 지금까지는 몰라도 돼. 이제는 알아야 되지만. 분양권을 엄마 아빠가 사고 파는 걸 봤을 수는 있어. 돈 벌었는지 돈 많이 못 벌었는지는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여러분한테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분양권은 사고 팔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이게 분양권, 여기 있는 요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일 것 같아요? 아니다 일 것 같아요? 이다. 이러니까 사고 팔지.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분양권은 특정 동 호수가 결정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이 뭐를 바라보는 곳이 가장 비싸요? 서울이니까 제일 비싸니까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울산에서는 뭐 그런 구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울산에서 태화강이 보이면 집값이 적게 나갈 리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든 거.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냥 울산하면 너무 이제 잘 아는 데니까 재미없잖아. 잘 모르는데 서울에서 한강이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이제 그런 빈 땅은 없어요. 과거에 있는 땅이 뭐에 됐든 관계없이 자, 여기 한강이 흘러가요. 여기에 땅이 있든 없든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제 40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해요. 아주 유명한 현대나 삼성에서 지었어. 자, 이게 40층짜리에 2000세대를 지금 좋은 조건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1000세대만 넘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2000세대에 한강이 보이는 곳에 현대나 삼성의 일군 업체에서 여기를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가 딱 나와.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뭘 해요? 청약을 하죠. 그렇죠? 청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딱 청약 마감이 되고 나니까 1000대 1이야. 실제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당첨이 됐어. 그래서 105동 1505호에 당첨이 됐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자, 현장에 막 뛰어갔어. 요 자리에 가면 아파트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105동 105호에 당첨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둥도 없고 지붕도 없고 주벽도 없어. 그렇지만 야는 특정 동호수가 결정된 것은 장래의 건축물이에요. 장래의 건축물은 건축물로 봐요. 건축물로 보니까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해당돼.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다. 야는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어로 쓰여요. 첫 번째,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 자, 제가 아까 여기서 뭘 한다 해서 청약. 청약하면 여기에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무허가 철거 예정 확인서 등이 있어서 청약할 수 있는 권리야. 당첨되면 뭐가 되면 분양권. 당첨되기 전에는 뭐예요? 입주권이라고 표현한. 그럼 이걸 요 위에 있는 단어를 쓰면 야는 특정 동 호수가 결정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럼 야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 있는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여기 있는 요거는 여기까지 봤는 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요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자, 여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법 이름에서 도시미축환경정비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한 명만 배웠고 나머지는 안 배웠대. 이 단어를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이게 시험 범위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요거예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렇게 다 적어야 되네. 재개발, 재건축. 뭐라고 표현한다고? 입주권. 입주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잘 봐요. 입주권은 위에 있는 글씨만 쓰이는 것도 이것도 입주권이라고 표현하고 밑에 있는 것도 입주권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요 흰 글씨로 쓴 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요거 빨간 걸로 쓴 거는 왜 빨간 걸로 썼겠어요? 요거는 중개대상물이다 할까 같아요? 아니다 할까요? 이다예요. 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자,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게 헷갈려요. 지금 질문을 하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분양권 나오면 무조건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다. 자,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그래도 틀리고 아니다 그래도 틀려요. 왜? 하나는 이고 하나는 아니.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요 얘기만 하면 야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요 얘기만 하면 중개대상물이다. 합쳐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해도 틀리고 아니다 해도 틀려. 이해됐어요?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요거 알았어.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제 OX로 가야 돼. OX로 가야 돼. 자,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잘 봐야 돼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OX 죽인다, 그죠?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를 하고 나서 이다, 아니다. 자, 원래 야는 뭐예요? 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아니다고 물렀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시험 문제 90%는 국어 공부입니다. 주어와 동사 관계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다시 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잘못하면 진짜 헷갈려. 있는 그대로 물으면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근데 내가 이걸 물을 때 반대로 묻는단 말이에요.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하면 뭐가 돼요? X.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는 구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걸 구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아는 것인데도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눈치니까. 그리고 한글이 너무 어려우신가 봐. 한글을 갖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를 살짝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넘겼나? 분명히 요게 나와야 되는데 행위 여기 있네. 38점. 자,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 많은 걸 배워도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자, 38쪽에 박스가 나오죠. 그 지금 연필 손대면 안 돼. 그냥 눈으로 봐요. 눈으로. 자, 기억 봐요. 기억. 피분양자가 뭐라고 하다고? 선정되었어. 자,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동호수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요거는 다른 말로 뭐가 돼요? 분양권. 그럼 야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위에서 포함되지 물어버려서 않는 것은. 그러면 기억은 중개 대상물이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가 딱 몇 문제가 나면 한 문제가 나와.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걸 배운다라는 거.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이 옳으냐 틀리냐를 묻듯이 이렇게 묻는 거. 자, 원래 페이지대로 들어가요. 원래 페이지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그걸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요거 갖고 1번, 2번, 3번, 4번에 이다, 아니다 공부하면 여러분들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안 외워도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나중에 하나도 안 외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축물이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자, 그럼 이게 토지의 정착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축물이에요. 근데 건축물은 따로 뺐으니까 건축물이 이제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의 정착물은 땅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토지의 정착물.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예요. 도로는 다 알죠? 자,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 자, 여기에 물이 흐르는 요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뭐라 그래? 그냥 편하게 얘기하라고. 안 배웠는 건 편하게 얘기한대. 뭐라 그래? 또랑? 뭐라 그래? 알아든지 말 안 한다. 그죠? 하천. 하천이에요. 자, 그런데 하천 맞아요. 근데 요 규모가 적으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국어라 그래. 국어를 우리가 쉬운 말로 여기 뭐냐면 이게 또랑이에요. 또랑.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건축 허가를 넣으면 건축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 그죠? 건축 허가를 하려면 도로가 없으면 안 돼요. 도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여기와 여기를 어떻게 해요? 연결해야 돼. 어떻게 연결할 거야? 그건 일반적인 얘기를 하라고.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 다리 놔야지. 그 다리예요. 다리를 놔야 허가가 나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법에서는 다리란 말을 안 써요. 뭐라 그래요? 교량. 교량. 교량이란 말이에요. 자, 교량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 교량을 발로 밀면 이게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어. 집을 지었어. 자, 그럼 이게 토지의 정착물이야.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중개 대상물이 돼. 이론상. 근데 누가 요 도랑만 사가라 그러면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교량은 요 토지에 뭐냐면 부속물 또는 뭐라고 표현하면 종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집을 팔면 같이 따라가는 거야. 야는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집을 지었어. 남이 우리 집을 좀 들여다보지 말고 사생활도 보호도 받고 도둑도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에 뭘 만들어요? 담장. 담장 밀면 넘어져? 발로 차면 움직여? 토지의 정착물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야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집 팔면 야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이해돼요? 요걸 갖다가 뭐냐면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다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한번 살펴봐요. 요번에는 임야예요. 임야. 임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야 도에 이제 임야가 있어. 어쨌든 내 땅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임야 도예요. 자, 여기에 나무가 있어. 그 나무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아가씨나무, 잣나무, 그 다음에 뭐 상수리나무, 진달래, 철쭉,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여기 있는 요 나무도 토지의 정착물.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여러분들이 임야를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쳐. 을한테 팔았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나무는 저절로 따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따라 넘어가요. 그럼 여기 있는 나무도 이 수목의 집단이라고 표요.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걸 지금 공부. 이게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얘기예요. 자, 요런 얘기요. 여기 전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 배우는 내용 중에 요런 얘기가 나와요.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세차장 구조물 한글로만 해석해봐요. 한글로만. 뭔지 알죠? 모르면 차가 너무 좋구나. 그렇죠? 새 차거나 그런 사람은 안 가봐. 여러분들이 차가 한 대 한 10억 하는 링컨 컨티넨탈 10억짜리야. 위에서 내려다보면 차가 한 2대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커. 전용 기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차가 커서 운전을 못해. 그렇죠? 이런 차는 이런 세차장 구조물에 가서 세차를 하지 않습니다. 다 스팀 세차하거나 사람이 손으로 해. 작은 차도 우리가 그냥 보통 타고 타는데도 스팀 세차는 5만 원, 손세차는 3만 원. 세차장 구조물 가면 2천 원. 그런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야는 땅과 여기에 볼트와 너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해체하면 분리가 돼요. 그러면 넘어지잖아. 그래서 야는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있으면 야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야는 가만히 있고 차만 지나가요. 그러면 야는 이게 지붕이라고 보고 야를 기둥이라고 보면 야는 뭐가 없냐면 주벽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워요. 조금 있으면 배워요. 그래서 요 얘기는 어디엔가 나올 텐데 뭐 어디엔가 나와요. 근데 어디엔가 나오는데 어떻게 찾아봐야 돼. 어쨌든 이렇게 세차장 구조물이 있어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하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교재에 가보면 뒤에 책을 조금 넘겨야 돼. 자, 책을 조금 넘기면 어디가 나오냐면 27쪽 갑니다.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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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세차장 구조물, 여기에 숨어있네. 7번.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그래서 끝에 가봅니다. 세차장 구조물에서 끝에 줄. 세차장 구조물에서 끝에 줄. 대충 찾으셨죠? 네. 세차장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시설일 뿐이므로 중개대상물 어떻게 해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결론만 알면 돼.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자, 밑으로 내려와서 큰 5번 봅니다. 큰 5번. 자, 큰 5번에 가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임목이 뭔지를 여러분하고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임목이에요. 자, 임목을 한문으로 쓰면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자예요. 서 있는 나무가 임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학원에서 딱 내려가서 여기에 딱 가면 나무가 있어. 실제로 나무 있어요. 근데 그 안은 뭐라고 불러? 알면서도 대답 안 하지. 이제 뭐 단어도 다 까먹었다. 그죠? 이상한 단어만 자꾸 모르니까. 아, 길에 있는 나무를 뭐라고 불러? 가로수라 하지. 임목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요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뭐가 냐면 등기가 돼. 나무도 뭐 할 수 있다고? 등기. 여러분들 1번 처음 들으면 나무에 왜 등기를 해? 그죠? 이 나무에도 등기를 하면 이게 뭐가, 나무에 등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임목이 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임야가 여기는 이제 평지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는 경사도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가보니까 나무가 멀리서 봐도 줄이 짝짝 맞아. 그리고 키도 거의 비슷해. 나무 종류도 똑같아. 그럼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컸을까?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키웠을까? 키웠죠. 그래서 요 나무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요 나무를 요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임목. 근데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요 나무 말고 여기에 경사진대 가면 아카시나무, 상수리나무, 진달래꽃, 무슨 꽃이 있어. 요런 것들은 산을 팔면 저절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임목은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요. 자, 그럼 임목이 결론적으로 뭐하고 똑같아지느냐면 여기 있는 요 임야는 대지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건축물, 집이 뭐하고 똑같냐면 임목하고 똑같아요. 그럼 야는 뭐예요? 부동산. 요걸 갖다 뭐라 한다고? 임목. 요걸 임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산을 팔아도 임목은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근데 물론 팔 때 나무도 같이 넘긴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통상 여기는 단독주택이에요. 요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 집 판다 하면 땅도 같이 넘어가요. 여기에 있는 담당도 같이 넘어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땅만 팔고 집은 안 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사고 안 사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땅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에 있는 요 땅을 쓰는 값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임목이라고 한다라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임목이라고. 자, 그럼 이거는 임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긴 요 임목이 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목을 소유자는 이걸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임목을 만드는 이유가, 등기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하는 거야. 돈을 빌리려고 이걸 갖다 등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나무에는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나무는 수량과 수종의 제한도 없어요. 그러면 비싼 나무가 종류 수량이 많으면 돈을 많이 빌려줄 것이고, 돈이 수량이 적고 나무가 싼 거면 돈을 은행에서 적게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여기 있는 요 나무들이 임목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러면 임목이면 산 팔면 안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좋다고 해서 나무가 무조건 따라 넘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요 사람이 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은행에서 10억을 빌렸어요. 자, 이 나무를 팔면 얼마의 정도의 반을 받냐면 30억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익이 20억이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크려면 1, 2년 만에 커요. 최소한 20, 30년 지나야 돼요. 20, 30년 지나요. 그러면 10년 동안 빌린 이자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30억을 받아도 별로 안 남아. 그래서 야가 밤에 요 나무를 싹둑 자르는 거야. 자르면 여기 있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임목이지만 요게 딱 이렇게 벌채가 되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임목이 아니고 동산이 되는 거야. 중요한 단어가 요거예요. 벌채된 수목에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요 저당권이 미친다와 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미치지 않는다. 자, 무슨 뜻인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그냥 한글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나무를 결국 팔아야 은행에 돈을 갚는 거예요. 근데 벌채가 되는 순간에 저당권이 미치지 않으면, 나무를 자르면 은행에서 돈 빌려준 사람은 뭘로 이거를 회수를 할 수가 있어?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어떻게 해요? 미친다. 과거의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는 게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기억하라고 이렇게 해요. 수업 시간에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건만 모의고사 칠 때 답에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공인중개사법 교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돼요? 미친다고. 근데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저 말이 이 말인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봐야 돼. 뭐를 한번 구별을 해야 되느냐면 요 단어를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수목의 집단이에요. 또 20개 집단한다고 이게 몇 그루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나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면 임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아직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명인 방법이라는 걸 혹시 민법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들어봤어? 아이고 젊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공부 잘한다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자, 이건 뭔 얘기냐면 그냥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집이 단독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 가니까 내가 봐도 소나무가 멋져. 내가 봐도 탐나. 이거 얼마쯤 할까? 아, 시험에는 안 나와. 1번 100만 원, 2번 1000만 원, 3번 뭐 1억. 얼마 갈까? 아, 중간가. 이 정도의 금액은 된다는 거야. 자, 그런 나무가, 그런 탐나는 나무가 여기에 한 그루 있다는 거야. 탐나는 나무가 여기 가도 아무 손색이 없는 나무인데 여기에 새끼줄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뭐 이렇게 쓰든지 요렇게 누구 것인지 원시적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잡목원 땅이 팔리면 따라가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가 주인공이에요. 나무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20개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산이 팔리면 따라 넘어가는 나무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 이걸 왜 빌려줘? 안 빌려줘. 야는 중개 대상물도 안 돼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소유권이 누구란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야한테는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야를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아요. 야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어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야. 자, 임목은 소유권 보존 뭐가 돼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를 저당 잡고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야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요 차이.
요걸 책을 다 읽어보면 요 얘기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봐요. 자, 우리 교재 27쪽. 임목이란 게 이제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하고 살짝 한번 보는 거예요. 임목이 어떻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27쪽의 동그라미 1번. 임목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20개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임목이라는 표현 자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추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추지 않는 20개의 집단은 그냥 20개의 집단이라고 할 뿐 임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구별에 등기가 안 되면 임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20개의 집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갖추어 임목을 만드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저당권. 은행이 돈 빌리기 위한 거라고. 저당권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건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 명인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소유권 공시가 가능하기에 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 자, 이게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요 말이. 요 표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임목은 등기부가 있기에 저당권까지 공시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조문이 많아요. 이 조문이 많아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아마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뒤에 조문이 이렇게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만 알면 되느냐면, 자,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게 임목이라는 건 알았어요. 자, 여기에 임목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임목 소유자는 뭐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목인지 아닌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해요? 토지등기상 증명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벌채된 20개의 저당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자, 그럼 이제 살짝 한번 가봐요. 자, 거기에서 28쪽에 3조. 자, 3조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임목은 뭘로 본다? 부동산. 자, 동그라미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는 요 집 저당 잡힐 수 있고 집만 팔 수도 있다고. 똑같다고. 집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조의 1항.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뭐예요?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20개 어떻게 해요? 미친다. 아까 설명했던 조문이 요 조문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내용은 다 우리가 시험 지문에 나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이제 30쪽 갑니다. 자, 30쪽. 자, 광업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